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ARB의 반감기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NC 이니비터나 ARB, 그러니까 이 고혈압약의 거의 거두죠, 거두. 엄청 좋은 혈압약이라고 했습니다. 그러니까 뭐 혈압도 어느 정도 잘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심부전의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콩팥 질환의 진행을 늦추고 또 뭐죠? 그 혈관 질환이 있을 때 그러니까 동맥경화가 있을 때 혈관 내피 기능도 좀 개선하는 효과가 있고, 뭐 또 게다가 또 혈당이나 지질 같은 거에 별로 건드리지 않아요.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담 없이 쓰기가 그런 좋은 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이 종류에도 되게 여러 가지 약들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세부로 들어가면 좀 어려워요. 이게 의학이라는 게 계열별로 배울 때는 조금 우리 몸의 원리도 좀 배우고 말하면서 좀 재밌는데요. 이 이제 세부적인 어떤 항목들로 들어가면은 조금 이제 내용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이제 막 그 의대에 좀 암기 과목도 좀 많고 뭐 좀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요. 그래도 이제 우리가 쓰는 약은 이 계열을 먹는 게 아니죠. 다 이들 중에 뭔가를 먹는 거예요. 만약에 지금 사실 이제 제가 이제 ARB만, AC 이니비터는 안 하고요. ARB만 했는데, 실제로 이 ARB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 안지오텐신 리셉터 차단제,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라고 하는 그런 계열의 고혈압약을 가장 많이 처방을 하고 있고, 또 가장 많이 드시고 있기 때문에, 요 약들을 한번 쭉 적어봤어요. 그래서 이제 뭐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. 더 많습니다만 그래도 대표적으로 쓰는 그런 약들인데요. 우리가 약을 쓸 때는 여러 가지 이제 고려해야 되는 뭐 이런 사항들이 있죠. 뭐 생체 이용률, 그러니까 뭐 얼마나 흡수되느냐, 아니면 이게 간에서 대사되느냐, 콩팥에서 대사되느냐. 뭐 만약에 간이 안 좋거나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그걸 좀 피해서 이렇게 쓰면 좋잖아요. 뭐 그래서 그런 점도 고려를 하고, 뭐 이제 생체 이용률이라고 해가지고 약이 들어가서 우리 몸에서 얼마나 이용이 될 수 있느냐, 이것도 이제 중요한 그런 지표에 해당이 됩니다. 약을 쓸 때. 근데 이제 반감기도 이것도 좀 약을 이제 복용을 할 때 좀 되게 중요한 어떤 하나의 어떤 요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거 다 똑같은 그런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거든요. 그러니까 다 그런 이펙트가 다 있어요. 그러니까 다 혈관 기능을 좀 개선하고 심부전의 사망률, 다 이런 어떤 좋은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. 하지만 반감기가 좀 다릅니다. 이게 반감기가 좀 달라요. 그러니까 반감기란 게 뭐냐면은 약물 농도가 약 먹으면 이렇게 쓱 올라가잖아요. 근데 올라갔다가 여기 쓱 이 효과의 반 정도로 이렇게 딱 떨어지는 요 시간, 타이밍이 이제 반감기인데요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반감기가 길면 어때요? 반감기가 길면은 좀 약간 길게 카바를 할 수 있는 거죠. 대신에 어때요? 그러니까 길다는 거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쭉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다가 다시 이제 먹으면은 다시 이제 또 이렇게 올라갔다가 쭉 유지가 되는 거죠. 근데 반감기가 짧다는 거는, 짧으면, 길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, 짧으면은 치고 빠지기죠. 치고 빠지고. 다시 이제 이 정도에서 유지되다가 다시 치고 빠지고. 요런 패턴으로 이제 우리가 약효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. 예. 그러니까, 하루 종일 좀 혈압을 쭉 커버를 할 때는 이런 반감기가 긴 약을 쓰면 좋겠고, 어떤 특정 시점에 이렇게 뭔가 혈압이 많이 올라간다, 아침에만 좀 많이 올라간다, 이런 경우는 아침 약에 반감이 좀 짧은 약을 쓰면 뭐 저녁에는 괜찮고, 뭐 그렇다면은 그런 게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. 예. 그래서 이제 24시간 혈압 측정을 하다 보면 이제 그런 패턴이 나와서 그거에 맞게 이제 약을 쓸 수가 있게 됩니다. 그렇지만은 우리가 보통 24시간 혈압 잘 안 하잖아요. 한 번 재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혈압을 진단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본인이 뭐 혈압을 잴 수 있으면, 잴 수 있는 환경이면 최대한 한번 자주 한번 재보시라. 뭐 이제 밤에 재기는 좀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뭐 아침에 한번 재고, 또 점심에 밥 먹고 한번 재고, 오후에 한번 재고, 또 저녁 식사하고 한번 재고, 뭐 요런 정도는 뭐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. 집에 만약에 혈압계가 있다면.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재서 어느 시점에 본인이 혈압이 올라가는지 좀 알면 좀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예. 좀 이게 서론이 길었는데요. 그래서 이런 약들의 반감기가 각각 어떻게 되냐면은, 요 아지르잘탄이라고 하는 거는 11시간이고요. 칸데잘탄 9에서 13시간 정도 되고 길죠. 근데 에프로잘탄은 이제 5시간, 7시간 쭉 써볼게요. 이 이르베잘탄이 되게 깁니다. 이게 되게 길고요. 로잘탄, 이게 이제
되게 이제 우리가 코자예요, 코자. 이게 코자인데, 되게 많이 쓰는 약이거든요. 근데 이게 반감기가 되게 짧아요. 요게 이제 한 뭐 4시간에서 6시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. 되게 이제 짧은 약이고요. 올메잘탄이 좀 깁니다. 12시간에서 15시간. 그다음에 텔미잘탄이 하루 갑니다. 하루 24시간. 발잘탄이 7시간, 피마잘탄이 5시간. 좀 짧죠. 그러니까 의외로 반감기가 짧은 약들이 이렇게 있어요. 네. 긴 약들도 있고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환자분 중에 이런 환자가 있다고 한번 해보죠. 그러니까 뭐 아침에 이제 혈압 좀 올라갔다가 쭉 이제 낮에 내려갔다가 야간에 이 혈압이 내려가야 된다고 했죠, 제가. 야간에 내려가야 되는데 이 계속 이제 오히려 약간 오르는, 그러다가 아침에 또 오르고 요런 이제 혈압 패턴을 보이는데 아침에만 먹는다. 그러면은 여기 혈압은 조절이 되지만 이쪽 혈압은 조절이 안 되는 거죠. 아침에 약을 이제 뭐 짧은 걸 먹는다. 예를 들어 코자를 이때 아침에 먹는다. 그러면은 이때 혈압은 조절 안 되고 이때 혈압만 조절되고 밤 쪽에는 조절이 안 되는 거잖아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금 반감기가 긴 약을 텔미잘탄이나, 제가 뭐 이런 텔미잘탄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.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있으면 그런 패턴에 맞게 약을 써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반감기가 긴 약들이 있거든요. 텔미잘탄, 그리고 또 뭐 이르베잘탄, 이런 녀석들은 조금 길잖아요. 뭐 올메잘탄도 한 12시간 이상 가니까 조금 길다고 할 수 있겠죠. 그러니까 이게 반감기니까 뭐 12시간만 지속이 돼도 좀 떨어져도 하루 있다가 다시 먹잖아요. 그러면 또 올라가는 거니까 요 정도만 돼도 사실은 뭐 좀 충분합니다. 어떤 의미에서는. 자, 그래서 오늘은 이 고혈압약 중에서도 이 안지오텐신 소용체 차단제라고 하는 그런 계열의 약 중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각각의 제제가 조금씩 반감기가 다르다. 그래서 상황에 맞게 쓸 수 있으면 그렇게 쓰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.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